저희 학교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것 중에서 미래 자신이 일기를 쓴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쓴 아이들을 대표로 뽑아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미래의 현실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설명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순서는 장서연 학생을 시작으로 이선아, 홍태원, 김무영, 최일우, 수진이 학생을 이제 순서로 해서 발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제가 쓰는 일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2030년 1월 22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반겨주는 약 1000종의 해양 생물들. 우리 집 벽은 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다.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말 한 바퀴를 뛰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내 전용 티룸에 들어가 파란 수국새 같은 찻잔과 티팟 하나를 고르고 수백 개의 홍차 중에서 시트러스 향과 단맛이 특징인 홍차를 골라서 물에 우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이 고른 차는 내가 직접 만든 것으로 특별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만들고 조합한 여러 종류의 차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 차가 다 우려지자 나는 책방에 가져와 책을 한 권 꺼내와 읽으면서 차를 마셨다. 슬슬 출근할 시간이 되어 아우디 차를 타고 자동주행 자동차라 운전을 하지 않고 차를 마실 때 읽었던 책을 도착하기 전까지 이어서 읽었다. 그리고 연구실에 도착해 논문과 내가 조사하는 자료를 읽었다. 내 주요 직업은 바로 해양생물학자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찰 분류하고 그리고 해양생물에게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일을 하는데 최근 내가 한 물고기에서 발견한 물질이 유행하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이 물질을 베이스로 한 약이 만들어졌으며 노벨상도 받았지만 뭐 그런 건 흥미가 별로 없고 내 연구원들과 같이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직업은 꼭 하나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의 내가 마치 차도 만들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한 것처럼 옛날에는 잠이 너무 많고 지각도 맨날 했었는데 지금은 노력 끝에 잠이 많이 줄고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체력도 꽤나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점점 노력을 하니 집중력도 전보다 높아지고 옛날에는 글씨 연습과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디 가도 글씨 잘 쓴다는 말과 발표를 잘한다는 말은 빠지지 않고 듭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교장 선생님 말이 모두 맞았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그럼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바이바이. 2030년 1월 9일 29년 후 29살 29살 때 일기예요. 이번 달이 벌써 내가 테이트 모던에서 일하게 된 지 8개월째 되는 날이다.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늘 좋아야 하던 미술관이기에 일하는 내내 행복했고 꿈만 같았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바쁘고 행복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드디어 우리 미술관에서 10개월간 진행되는 포스미스 특별전 기획이 완성되었다. 나는 전시 순서와 구성 기획팀에 속해서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팀 내에서 가장 경험이 적은 초보였지만 나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많이 반영되어 오늘 미팅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내일부터 당장 전시관 공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미팅이 끝나는 순간 너무 설레고 행복했다. 내가 존경하는 디자이너의 전시에 내가 참여하여 기획하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나는 오늘 오기로 예약되어 있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미술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5층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서둘러 미팅 자리를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니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쇼의 담당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그분이 런던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내 매장의 옷과 그림들을 보고 파리 패션위크에서 쇼를 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내 브랜드 매장은 전 세계에서 런던에 위치한 단 하나다. 매장이 그리 크지도 않고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문을 여는데 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온다. 그런 내 가게를 보고 브랜드의 이미지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패션쇼를, 그것도 파리에서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니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기뻤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담당자와 미팅을 잡았다. 벌써부터 아주 설렌다. 이렇게 전화를 마치고 아이들을 보러 5층으로 갔다. 총 20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한 명 한 명 너무 귀여웠다. 아이들이 단체로 미술관에 와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득 내가 에른스트 국제학교를 다닐 때 2020년 겨울방학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생각났다. 그때가 딱 이맘때였고 그때 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었다. 그때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많이 느꼈던 게 생각났다. 서아라는 아이가 특히나 순수했고 나를 잘 따라주고 좋아해 주었었다. 그때 서아의 똘망똘망했던 눈망울이 오늘 왔던 아이들의 눈을 보자 많이 생각났다. 아이들에게 큐비즘부터 팝아트까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요새는 홀로그램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보다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설명들을 해줄 수 있었다.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미술관에서 제작한 특별 홀로그램을 처음 보여주게 되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들의 특징, 분위기를 최대한 연구하여 한 명 한 명의 홀로그램 이미지와 목소리를 제작했는데 이건 역시 나의 아이디어였고 디자인은 나를 중심으로 테이트 모던 최고의 영웅 멤버들이 참여했었다. 현재 10명의 예술가들의 홀로그램이 완성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홀로그램을 보는 아이들을 보니 많이 뿌듯했고 흐뭇했다.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관심을 미술에 두고 꿈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다. 바빴던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내 반려 사자인 심바가 나를 반겨주었다. 심바가 아기 사자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커서 이제는 못 안아준다. 하지만 매일 밤 내 옆에 누워 자면서 듬직하고 포근하게 내가 잠들게 해준다. 오늘은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낸 탓에 심바 산책을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그래도 늘 나를 좋아해주고 애교도 부려준다.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산책도 시켜주고 좋아하는 육회도 10kg나 챙겨줘야겠다. 감사합니다. (2036년 1월 8일) 화요일. 나는 35살이다. 오늘은 에른스트 국제학교 정기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하면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올해는 서윤이 누나 집에서 파티를 즐기기로 했다. 누나 집엔 아쿠아리움이 있어 무영이가 참 좋아한다. 오랜만에 만난 조민이는 나에게 내가 쟤네보다 빨라 라며 허세를 부렸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동호경이 기타를 꺼내들며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라며 20년도 지난 노래를 불렀다. 오랜만에 듣는 동호경의 노래에 감명을 받았는지 쇼팽 콩쿨 우승자 원준이가 반주를 깔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으로 한 우리는 서윤이 누나 회사에서 만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엇이든 역사에 접목시키던 동현이 형은 놀랍게도 수학에 눈을 떠 수학자가 되었다. 차를 좋아하던 서윤이 누나는 화학이 좋다며 노래를 부르더니 해양 생물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무영이의 동물원과 함께 큰 테마파크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동훈이 형은 최근 기타 치는 외과 의사로 솔직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한다. 선아는 영국에 있는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에서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우연히 형은 IT에 몰두하던 와중 가상현실 게임 세상인 유토피아를 창조해내 전 세계적인 가부가 되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기현이 형은 지금 화성에 가고 있다. 아무도 그의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다고 한다. 주민이는 결국 남자 승무원이 되었는데 과속을 해버려 직장 동료 승무원과 결혼에 꼴이 났다. 누구는 예상이 가고 누군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학창시절은 추억이 가득했다. 주말마다 동사는 뭔가? 라고 외치던 교장 선생님의 강의와 특강 기간만 되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던 우리와 발표할 때마다 서로 질문을 하겠다며 물고 뜯었던 우리, 그리고 대회마다 상을 휩쓸며 영광을 챙겨갔던 우리가 모두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을 것이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린 인생을 추억으로 채워갔고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아, 그리고 세찬이는 세바스찬이라는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나와 세찬이는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 한다. 나의 직업은 에른스트 교사이다. 2034년 1월 23일 나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의사이다. 나의 병원에는 동물, 사람 구별 없이 모든 생물들이 나의 병원을 찾는다. 어제는 19시경에 실려온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치료비가 없던 상황이었다. 환자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마치 내가 다쳤을 때에 옛날에 할머니가 지는 표정과 같아서 바로 치료를 하고 할머님 손에 수표 몇 장을 주워들었다. 그렇게 손자와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내가 3일째 집에 못 들어가서 뵙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홀로그램으로 전화를 하였다. 할머니는 나를 많이 반기셨다. 할머니 옆엔 내가 키우는 캥거루인 마이클이 있고 마이클의 주머니에는 잭슨이라는 새끼 캥거루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동물들이 집에 많이 기르고 있어요. 악어, 미어캣, 고양이, 캥거루, 코알라, 상어, 매머드 등도 있는데 매머드는 제가 얼마 전에 유전자 조작으로 제가 살려내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 캥거루만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동물원도 운영 중인데 그 동물원은 2020년의 동물원과 다르게 50배 더 커요. 그리고 오직 절 위한 동물원이에요. 항상 힘들고 머리가 복잡할 때 방문하곤 하는데 아무튼 서영 누나의 회사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마침 저의 수제자가 위학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을 맡기고 전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기로 하였어요. 2030년에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지구를 덮쳐요. 그때 제가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만들었던 한반도만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실행시켜서 전 인류를 구했어요. 아무튼 저는 집에 도착하여 엄마, 아빠,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 12시에는 소인 누나의 상어가 출산을 했다고 해서 사태를 보러 가야겠어요. 2050년 1월 8일 토요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도 모기시도록 노래를 불렀다. 나는 어릴 때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알게 되면서 통기타 하모니카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기타와 하모니카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2일 전부터 오늘까지 잠도 못 자고 오랜만이었다. 사실 나의 꿈은 애니메이션 작가였으나 그것의 의미가 없어져서 가수로 꿈을 바꿨다. 요즘 사람들은 포크송이 오래된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른다. 이 시대가 맞지 않다고 많이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시대는 바뀌어도 포크송은 영원하다. 20년 전 나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거 하나만은 정말 기억한다. 통기타 하모니카가 잘 어울린다. 나는 그것만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노래 가사를 만들고 있다. 노래 가사를 이야기하니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 제목이 그대 친구에게라는 노래 가사였을 것이다. 그날을 난 아직도 마음에서 기억해. 너와 마지막이었던 난 널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함께했던 추억을 난 너무내 거짓말 부렸던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나는 아직 친구를 대하는 것이 서툴러서 그랬어. 난 너에게 해줄 말이 많지만 그 말이 다 못 끝낼 것 같아. 우리 나중에라도 만나게 되면 하고픈 말 다 하자. 한 가지만 약속해. 날 잊지 않기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웃으면서 얘기하자. 지나긴 3년 동안 나는 너의 친구였고 너도 나의 친구였어. 우리는 아픔과 슬픔, 기쁨도 나누며 우정이 돈독해졌지. 그러나 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친하던 우리 사이는 멀어지겠지. 우리는 멀리 있어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어. 나는 너와 더 있고 싶지만 난 너와 이별해야 돼. 우리 나중에 나도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놀자. 한 가지만 약속해. 날 잊지 않기로.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있어라 내 친구야. 그 친구 이름이 박민규였다. 그 친구가 지금 살았는지 뒤졌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잘 지내고 있겠지? 난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기타를 치며 그 노래를 불렀다. 내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친구와 약속을 한 것이 있다.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만나기로. 그러나 난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그 친구는 유명한 야구 선수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가수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팬들도 많이 없다.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공연을 많이 하고 싶지도 않다. 단지 통기타와 하모니카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일 뿐이다. 창밖을 보니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 온 밭에 고개 숙인 노란 별처럼 하늘이라는 논밭에 고개를 숙였는지 안 숙였는지 알 수 없는 별이라는 노란 별. 나는 그 밑에 사는 지렁이나 우렁이 같다. 노는 밭 및 땅 속에 지렁이가 없으면 좋은 논밭이 아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다. 사실 난 통기타를 잘 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정말로 못하는 것도 아니다. 뭐지? 아니다. 그래서 난 매일매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기타를 잘 치면 너무 자만해져서 실력이 더 이상 상승되지 않을 것이고 기타를 너무 못 치면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이에서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다. 나의 실력이 중간이라는 것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증거다. 깊어가는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 구름 속에 사라질 때 나는 혼자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추워졌다. 창문이 열려있지도 않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서늘해졌다. 내 곁에 있던 친구가 있다 없어서 그런가? 과거를 회상하며 있으니 내 곁에 쓸쓸하고 텅 빈 느낌이다. 2034년 1월 10일 28살의 강수진으로부터 나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대학을 간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유치원 시절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에도 나는 막연히 그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왔다. 14년 전 나는 LSG 국제학교 캠프에 갔었다. 이때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다. 우선 여기서 나는 가십과 거짓이라는 탈을 벗게 된 것 같다. 그때까지는 어리다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편법을 사용하거나 최대한 일을 줄이고 논리한 생각밖에는 하지 못했고 우직하게 주어진 것 이상을 한 사람들고 대단하지만 내가 저렇게 되기는 싫어 라고 생각했다. 처음 LSG에서 주어진 과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막막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나는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깨달았고 또한 오히려 재미있고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았다. 힘든 일은 필수가 아니지만 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말.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막연하게나마 의미를 깨달은 듯하다. 역사는 누군가가 일을 쉽게 했다고 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주어진 것 이상의 일을 바보처럼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바보를 역사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난 이때서야 깨달았다. 앞에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내가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사실. 그때 난 달라지기를 결심했다. 난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보짓을 하겠다고. 그리고 역사에 내 이름을 당당하게 남기기로. 현재 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시집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내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누군가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 사업으로 사람들에게 독서를 통한 지적 성장과 철학을 전해주고 싶다. 내 사업은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단순히 재미있어서 책을 읽고 순수하게 배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책을 읽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읽은 것을 통해 깨닫고 쉽게 적용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NSC에서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한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이 내 사업의 커리큘럼을 통해 똑같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도 내가 14년 전 누렸던 배움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현재 나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상 중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 번째, 나는 내 이상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천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다.